오늘은 최근까지 많은 분들께 아픔을 안겨주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과 치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치매학회 홍보이사 서울아산병원 신경과의 임재성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주로 고열과 더불어 폐렴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치매 외에도 뇌병증이라고 하는 갑작스런 의식과 인지기능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합병증이 많게는 중증 감염자들의 3명 중 1명꼴로 동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뇌졸중 역시 입원한 환자들의 약 1에서 3% 정도에서 뇌경색과 뇌출혈 등이 동반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이는 혈전증이나 대뇌 혈관의 염증 때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지의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초신경의 염증성 질환 역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염, 뇌전증 발작 등도 흔하지는 않지만 코로나19 감염증과 함께 보고된 신경계 합병증들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환들 중 뇌졸중이나 발작 등은 그 시작과 끝이 분명해서 코로나19 감염증과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치매는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기억력이 떨어졌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노화에 따른 기억력 저하, 다른 퇴행성 질환에 따른 기억력 저하와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병원을 찾아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또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 2년 동안 국내외에서 연구된 결과들을 통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해드리고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첫 보도가 나온 이후로 2020년 초 우한의 3군데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60세 이상 환자들 1,438명을 6개월과 12개월 동안 꾸준히 추적 관찰하여 기억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본 연구 결과가 최근 저명한 의학 잡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증 코로나19 감염증의 경우 6개월 시점 인지장애의 위험성이 약 5배, 그리고 12개월 시점에 인지장애의 위험성이 약 8배, 그리고 지속적인 인지저하 위험성이 19배가량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증이 아니더라도 코로나에 걸린 이후 1년 후까지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환자들이 약 13% 정도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우한에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27개 관련 연구에 포함된 2,049명의 환자들을 감염 후 7개월째 확인하였을 때 기억력과 집중력, 전두엽 실행기능 등의 인지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코로나19 감염증 이후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중증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드물지 않은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MRI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의 경우 해마와 전두엽 등 인지기능의 중요한 뇌 부위의 위축이 보다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치매가 진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수지만 수십 명의 환자들을 퇴원 이후에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감염 직후 약 35%의 환자에서 기억력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로 약 5% 정도로 그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장 결과가 나쁘더라도 6개월, 1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변화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이전에도 심한 폐렴 등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했을 때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치매 진단으로 생각하면 약 3% 정도의 환자가 새로 치매가 생긴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린 모든 환자분들이 치매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전부터 치매 전조 증상이 있었거나 또는 코로나19를 심하게 앓은 경우 등 치매로 발전될 위험성이 높은 일부 환자들에서 주의 깊은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병원에 가는 게 두렵고 혹시나 또 감염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병원을 멀리 하시게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치매 발생률 통계 수치가 여성과 노인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연구자들은 실제로 치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 체계 내에서 치매 진단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확인되면 꾸준히 복약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코로나를 앓은 경우에 행동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10명 중 6명, 7명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우울, 불안, 초조, 밤중에 이상행동 등의 증상이 심해진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적절한 약을 통해 증상을 일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존에 치매로 진단받지 않았던 환자분이 코로나19 감염증 이후 기억력이 떨어졌다면 병원에서 적절한 검사를 통해 기억력이 떨어진 정도를 확인하고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대처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코로나19 감염증과 상관없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비타민 부족 등과 같이 교정 가능한 문제가 확인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병 소견이 확인된다면 투약을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기억력 저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다른 검사 결과들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앞서 설명드린 연구 결과들처럼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기억력의 변화를 추적 관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치매 환자들이 코로나19 이후 인지 문제나 행동 문제가 악화되었다면 병원 방문 시 코로나 감염 사실을 알리고 동반된 우울이나 불안증, 그리고 초조, 이상행동 등의 문제에 대해 추가로 투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수개월 후에 다시 감염 전 상태까지 호전되는 것을 실제 진료 현장에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는 아직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례없는 전 세계적 팬데믹을 겪었고 아직 우리에게는 충분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과학자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문제를 상의하고 한 명 한 명 환자분들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감사합니다.